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주식인사이드는 매일 오전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 이슈 등 시청자분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실 정유진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미중 무역 분쟁은 여전히 좀 현재 진행형 중인데 미국에서 화해 사용 제재를 가했어요. 이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여러모로 좋지 않은데 우리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일단 미국이 화해에 대한 이제 그 행정 명령을 내렸죠. 그렇죠.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화해와 관련된 68개 계열사들이 실질적으로 화해와 이게 거래가 불가능해졌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구글이 먼저 이제 공급 중단을 나섰고요. 보시면은 우리 휴대폰 사용하실 때 네. 플레이 스토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플레이 스토어랑 크롬, 또 지메일이나 유튜브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안드로이드 체제 자체를 사용을 못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것이 지금 딱 눈에 가시적인 것은 일단 화웨이 쪽이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좋을 게 없는 게 이제 화웨이와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아주 많아요. 네. 많은데 그 기업들이 이렇게 그 실적이 나빠지고 악화되면서 그러면 고용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쵸. 그러면서 또 인력 감축에 나서면서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에 우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또 중국도 두 나라가 둘 다 힘들어지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샌드위치로 더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봤을 때는 당장 이렇게 해결되긴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사실 1년 사이에 11차례나 시도를 했는데 전혀 나온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장기화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도 이제 지금 큰 상황이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지표들이 있는데 네. 미국에서 발표한 지표들 또 FOMC 또 유럽에서 또 브렉시트 관련한 것 또 의원 선거 같은 경우 그런 네. 것도 여러 가지 봐서 이제 지수에 단기적으로 줄 수 있는 영향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6월 말에 G20 정상회담에서 이제 미국이 그 중국에게 그 3,250억에 달하는 그 관세를 부과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일단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6월 달까지는 일단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요. 네. 또 만약에 그때 가서 관세를 부과를 한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중국이 쓸 카드가 위안화 절하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또 사실 지난 시진핑 국가주석이 얘기를 했는 게 1대1로 회담에서 네. 얘기를 강조를 했었는데 우리 다른 나라에 해를 주는 그 위안화 절하는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하지만 그거는 일단은 본인들이 나중에 그 잘못되면은 말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트럼프 같은 경우에 너무 여러 차례 말을 바꾸다 보니까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네. 또 지금 3년짜리 3년물 국고채 지수가 사실 한 1.68에서 1.8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이상을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국고채 지수도 지금 참 중요하고요. 그렇죠. 사실 달러를 팔아가지고 달러를 그 부채 달러 가지고 국고채를 샀는데 네. 이제 국고채에서 달러 자금이 이제 증시로 만약에 빠져나가게 되면은 국고채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지수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현재는 이렇게 시장을 봤을 때 장기적인 것은 이제 뭐 달러 그리고 위안화가 중요하고 네. 위안화 부분에서 뭐 중국 인민은행이 뭐 달러당 뭐 7위안 이상 올라가면은 네. 뭐 대응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신용 등급에 대해서 우리나라 무디스에서 지난번에 뭐 신용 등급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신용 등급 강등을 얘기를 했었는데 네. 북한이 미사일을 지금 쏠지 안 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뭐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그 협상으로 미국이 중국 기업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으로 삼으면 네. 이제 중국 신용 등급도 강등할 것이고 또 우리나라 신용 등급도 강등할 것이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북한이 미사일을 일본 방위까지 일본 방위 수역까지 발사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신용 등급은 이제 강등한다고 한번 밝힌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시장 이야기 잘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좀 잔바람에도 잘 흔들리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좀 계속 진행이 되어야겠죠. 앞으로 향후 먹거리를 좀 발굴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10년 먹거리를 좀 찾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그 사진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네, 사진 이재용 보여주세요.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그 비메모리의 이제 반도체에 133조를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관련주가 한두 종목이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뭐 당연히 대장주인 삼성전자, 네. 그리고 네페스, 또 어버브 반도체 이렇게 세 종목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삼성전자 실적을 봤을 때 뭐 디램 가격이 변동 추세와 비슷하게 디램 가격 변동 추세 비슷하게 네. 1, 2분기에는 저조하고 그쵸. 3, 4분기에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이제 60% 정도고요. 네. 거기 반해서 비메모리는 이제 한 4에서 5% 정도 돼요. 네네. 그러면서 뭐 디램 가격이 하락하면 이제 미국 경쟁사 인텔에서는 사실 한 7% 정도가 하락이 되는데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60% 이상 매출이 줄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비메모리 관련해서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뭐 그런 와중에 지금 현재는 4%에서 5%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그 점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다양한 먹거리를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비메모리 중에서 뭐 파운드리 분야, 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서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시장이 한 2배 정도 크고요. 앞으로 뭐 인텔이나 소니, 퀄컴 같은 이런 대기업의 이제 대기업을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데, 그쵸. 뭐 그런 분야는 있지만 지금 뭐 노력하는 부분이고, 네. 또 5G 장비에서 역시 이제 중국 화웨이랑 또 에릭슨, 노키아 같은 경쟁자가 있고요. 네. 또 AI 분야에서는 아마존이나 구글, 또 페이스북 같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삼성에서 뭐 5G 장비, 또 AI 분야나 또 뭐 비메모리까지 이제 다양하게 두루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우리나라는 향후 조금 더 발전을 해야겠죠.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비메모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 여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시장이 넓죠.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미국부터 보실게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인텔이랑 퀄컴, 엔비디아가 각각 1등, 2등, 3등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정부 지원을 받던 이제 일본 반도체 업체들이 디램의 저가 공세를 나서면서요. 인텔이 디램 사업을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 당시 포기를 하고 CPU를 선택을 했는데 CPU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고 또 성장 가능성이 이제 크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로서 좋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인텔 코리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때는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CPU 시장에서 강자가 이제 됐지만은 네. 예, 그 당시에는 좀 힘든 힘든 계기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도 현재는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해요. 정말 많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세계 비메모리 시장을 보면은 네. 3천억 달러 이상의 규모를 보이고 있고요. 음. 전체 반도체 시장의 한 3분의 2 정도. 네. 예, 앞으로 4년간 계속 연평균 4.8%씩 이제 성장을 해서 2022년에는 이제 3,747억 달러가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에 반해서 이제 같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뭐 비메모리 시장은 급격히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반해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0.8%로 이제 성장률이 현재 떨어지고요. 네. 예. 뭐 설명을 하자면 CPU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얼굴을 비교를 하면요. 네. 두뇌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이제 인텔이 장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또 이과 기는 이제 통신 반도체 라고 해서 이제 퀄컴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에서 GPU, 이 GCPU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라는 업체에서 각각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인텔과 퀄컴, 엔비디아가 각각 1, 2, 3위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업체들은 다 실리콘밸리 태생이에요. 예, 실리콘밸리 태생이고 실리콘밸리에서 정부랑 대학이랑 또 기업 간의 교류를 활발하게 해서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서 혁신 기술이라는 거를 만든 거예요. 네. 이 부분을 이제 우리나라와 조금 다르다면 정부에서 정말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 네. 그런 점을 이렇게 눈여겨봐야 된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글로벌 비메모리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어요. 말씀해주신 대로 인텔이 90% 이상을 좀 차지를 하면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얼른 좀 개발을 해서 시장을 좀 들어가야겠죠. 진입을 잘 수월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비메모리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비메모리 말고도 또 다른 먹거리를 좀 찾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어떤 먹거리가 있을까요? 일단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그림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그 서정진 회장님이 보시다시피 네. 그 2030년까지 10년 동안 바이오와 그 화학 합성 의약품 사업에 총 40조를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요. 네. 표를 한번 보실까요? 네, 표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셀트리온 그룹 비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바이오 분야는 인천에 이제 한 25조 정도 투자를 하고요. 네. 또 케미컬 분야 같은 경우는 충북에 5조 원 정도 투자를 할 예정이에요. 또 US케어 분야에서 뭐 의료 데이터, 네. 또 인공지능 신사업 같은데 10조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일자리 창출만 해도 뭐 R&D 부분에 한 2,000명 정도, 네. 또 공장 생산 인력에 8,000명 정도 이제 고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40조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주가를 한번 봤을 때는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이고요. 그렇죠. 일단 실적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뭐 32.9% 감소를 했고요. 네. 매출액도 9.5% 하락했고요. 당기 순이익이 21.6% 감소를 하면서 네네. 언제 이것이 다시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인가 이렇게 뭐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죠. 해외 매출 및 수출 부분에서 이제 전년 대비 1.8% 증가하는 것이 이제 약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하지만 지금 바이오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또 실적이 나오는 업종은 네. 아니죠. 네, 그렇죠. 바이오 시장을 또 한 번 더 언급을 네네. 하려면은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의 이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이오가 조금 갈 수 있느냐, 네. 못 가느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쵸. 거고요. 또 첨생법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도 언제 그 부분이 이제 통과가 되느냐. 네. 이 두 가지가 일단 지금은 핵심적인 것이고 또 여기서 뭐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이제 실적이 계속 연속성 있게 계속 나와야 되는데요. 네. 이제 R&D 비용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개발 비용,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률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네. 지난해 말에 이제 미국에서 바이오 시밀러 제품 승인을 받았어요.
뭐 혈액암 치료제로 리툭산이 있고요. 또 바이오시밀러인 트룩시마가 또 11월에, 그리고 유방암 치료제가 허셉틴, 이게 또 있고, 또 허주마라고 바이오시밀러 12월에 각각 판매 승인을 했는데요. 네네. 이런 제품이 이제 판매 승인을 하면서 실적 개선이 되고 또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셀트리온에서 이제 관련한 약품들이 많잖아요. 그쵸. 의약품이 많은데 그 의약품 중에서 한 2020년에서 30년 안에 줄줄이 이렇게 아무래도 만료가 돼요. 그 의약품 허가가 이제 줄줄이 만료가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까지 감안을 하면 1년에 하나씩은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죠. 과연 그게 쉬울 것인가, 그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지금 바이오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장이 지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달, 다음 달도 봐야 되고, 이번 달 말에 또 미국에서 학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이제 뭐 그런 것도 결과도 한번 봐야 되고, 그쵸. 그것까지도 한번 지켜보셨으면 하고요. 일단 뭐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이 그렇게 뭐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바이오주가 살려면 그쵸. 아까 말씀드렸듯이 첨생법에 관련해서 통과도 돼야 되고, 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뭐 그 부분도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네. 이것까지 이렇게 확인하시고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은 뭐 저희가 고령화 사회로 좀 진입을 했고 10년 먹거리로 찾아봤을 때는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잖아요. 네. 근데 뭐 일단 말씀하신 거는 4분기부터 매출이 좀 나오면서 좋아질 것이다. 또 서정진 회장이 40조 원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은 굉장히 좀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앞서서 이런 투자 계획과는 좀 반대로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650만 주 블록딜 추진 뉴스가 나오면서 네네. 주가가 또 네. 떨어졌죠. 네. 그거는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그 블록딜을 지금 650만 주 이렇게 매각을 했는데요. 그쵸? 시간으로. 그러면서 우리 시간에서 한 6%대 하락세로 이제 시작을 네네. 했습니다. 원 에쿼티 파트너스라고 이게 2대 주주인데요. 네네. 두 번째 주주인데, 여기서 이번에만 이렇게 매각을 했는 게 아니라 블록딜은 작년 9월에도 한 차례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환산을 하게 되면 한 4천억 정도가 오. 되거든요. 근데 한 주당 이제 매각 할인율이 5%에서 8% 정도예요. 음. 근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작년 9월에도 440만 주 블록딜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그렇죠. 당일 종가 대비 그 당시는 8%대 할인율이 있었고, 네. 그 당시도 한 4천억 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이렇게 뭐 매각을 하더라도 뭐 2대 주주 이제 자리는 이렇게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자녀 지분에 대한 그 의무 보호 예수 기간이 90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90일 동안은 더 이상은 매각을 더 하지는 못하니까 그 사이에 변동성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3월에 뭐 1조 2천억 원을 가까이 이제 블록딜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셀트리온 차트 한번 보실까요?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셀트리온 같이 보시면은 네. 네, 보시면 지난 2월 고점 대비요. 고점 대비 뭐 3월에 지금 작년 네. 3월에 1조 2천억 블록딜 했는데, 일단 뭐 이쯤만 잡더라도요.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쵸. 거의 뭐 32만 5천 원에서 지금 하락 수준이 20만 9천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한 30% 넘게 빠진 건데요. 네네. 30% 넘게 빠지면서 이 정도의 이제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해 줬다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또 다시 이렇게 하락세로 지금 장이 뭐 바이오 산업도 마찬가지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고점 대비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번 보실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시면은 오늘 하락이 오늘 나오고 이렇게 있죠. 하락으로 네. 시작을 했거든요.
예, 뭐 장중에 지금 반등이 이렇게 조금 나오긴 하지만은 8%대까지 오늘 뭐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네. 지금 자리에서는 이 종목을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네. 먼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된다. 하락 지점을. 네. 사실 6만 원을 지켜주느냐, 그게 지지를 해주느냐 중요한데 오늘 저가가 딱 6만 원이네요. 네, 6만 원을 지지를 해주느냐, 이게 진짜 관건이고, 그다음 만약에 6만 원을 지지를 못하면 전저점 5만 7천, 5만 7천 원대까지 빠질 수 있어요. 네. 이전까지 고려를 하셔서 들어가셔야 되고, 사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바이오 업종도 별로 좋지가 않고요. 그렇죠. 뭐 기대감을 아무리 간다고 하지만 실적도 중요한 거잖아요. 네. 요즘은 실적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는 장세이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지를 해준다면은 뭐 매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한번 1차, 2차 나눠서 네. 1차 한번 매수를 조금 비중을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유를 하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는 저점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자, 저희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 그리고 차트까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서 이 이야기를 좀 빼놓으면 섭섭할 것 같은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뭐 이렇게 시장이 좀 어려울 때 이것만큼은 포트폴리오에 담아라 하는 업종이 있거든요. 바로 5G입니다. 자, 정부의 5G에 대한 전략이 궁금해져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5G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네, 그림 볼까요? 일단 핵심 사업으로는요, 지능형 CCTV, 웨어러블. 지능형 CCTV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쉽게 이렇게 이게 CCTV인데 다양하게 이렇게 뭐 CCTV가 우리가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 나가서 다른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이제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실시간 감지를 하고 예방을 네.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웨어러블 그러면은 웨어러블 자체가 뭘 입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스마트워치 같은 거 그런 쪽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여기에는 이제 종목 그 구글에서 이제 또 이게 나온 게 있죠. 네. 구글에서 나온 게 토킹 슈즈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2013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지긴 했는데 계속 2016년도까지 계속 이렇게 인기를 좀 끌었던 거고요. 네. 지금은 스마트워치랑 뭐 토킹 슈즈 정도 이렇게 있는데 조금 있으면 조금 더 많이 발전을 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또 그 다음에는 우리 그 다음 그림 한번 다시 보실까요? 네, 그 다음 보면은 뭐 VR, AR 디바이스 해가지고, 혹시 홍대에 자주 가세요? 아니요, 홍대는 자주 안 가는데 저는 네. 저거 VR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네.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VR 같은 경우는 이제 홍대에서 이제 뭐 연인들이 VR 체험을 많이 한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뭐 1시간에 뭐 3,000원, 2시간에 뭐 6,000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상 현실에서 우리가 노는 거예요. 네네. 데이트를 즐기는 건데, 여기 봤을 때 뭐 캠핑 VR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요즘 대세인 것 같은데요. 네네. 저도 해보지는 못했지만은 일단 뭐 여기 캠핑 VR을 이제 끊고 가서 그 안에서 노는 거예요. 캠핑을 네. 즐기듯이. 네, 캠핑을 즐기듯이.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되게 재밌는 제품들이 많이 이렇게 시장에 나오고 있고요. 네. VR 뭐 가상현실 VR 같은 경우는 뭐 종목 보시면은 뭐 덱스터나 칩셋 미디어 네네. 이렇게 두 종목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증강현실 AR 관련주로는 또 팅크웨어, 또 한양 디지텍 이렇게 네. 종목이 사실 관련주로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제가 두 종목 정도 이렇게 한번 봤고요. 네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종목들 관련해서 이제 차트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네. 예,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시 한번 그림 보실까요? 예, 그 다음에 뭐 차세대 스마트폰, 뭐 네트워크 장비, 그래서 미래형 드론. 드론에 대해서는 제가 제 여자인데 불구하고 드론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요. 그래요? 예. 왜 그러시죠? 그러게 말이에요. 아마존에서 이렇게 24시간 배달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서 네네. 드론이 좀 상용화 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네. 또 수소 연료 전지로 해서 이제 드론을 사용을 하게 되면 드론이 원래 사용 시간이 되게 짧거든요. 짧죠. 30분 정도밖에 네. 안 되는데 그 이상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사용을 더 많은 곳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이제 감안을 해서 이제 드론 관련주, 딱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드론 관련주라고 딱 할 만한 게 네. 뭐 제이시언 시스템, 또 아스트,
뭐 칩셋 미디어, 네. 칩셋 미디어도 이제 컴퓨터 비전 IP이기 때문에 그쵸. 이제 이것도 이제 속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한 3종목 정도 제가 이제 보고 있고요. 네. 또 5G 관련주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에 5G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갔어요. 너무 많이 가서 맞아요. 예, 오일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대박이 난 거고요. 제가 지난달 4월 초에 그 5G 관련주 한 5종목 정도 이제 추려봤거든요. 네네. 그 중에 한 종목이 오일솔루션에 있는데 못 잡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예. 네네. 예, 그리고 또 보는 게 뭐 RFHIC, 또 서진 시스템 정도 네. 보고 있고요. 예, 로봇도 관련주도 그쵸. 있죠. 또 네.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산업용 로봇이랑 네. 수술용 로봇 이렇게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네. 이제 산업용 로봇으로 특별히 로봇이 딱 로봇을 만든다 이런 기업이 없어요. 장난감 로봇을 만들고 있고 네. 그런데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장난감 로봇을 만들고 음. 있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로는 제가 봤을 때 딱 한 종목 로보티즈. 로보티즈. 로보티즈 한 종목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래 컴퍼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술용 로봇으로요. 네네. 미래 컴퍼니, 큐렉소 두 종목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시장이 하락 추세다 보니까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쵸. 많이 빠진 경향이 있는데 이런 종목은 이제 하락했을 때 이제 좀 잡아가셔도 네.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잠깐 뭐 큐렉스 한번 볼까요? 네. 큐렉스 한번 볼게요. 큐렉스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또 어떤 흐름 보여줄지 궁금한데요. 네, 차트 보시면요. 재미가 없어요. 사실 뭐 특별히 이렇게 오른 것도 없고 거의 지금 뭐 5,000원에서 8,000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뭐 사실 거래량도 없어서 또 재미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 종목은 5,000원에서 6,000원. 전 지금 사실 이 종목을 지금 들어가고는 싶은데 네. 아직 바닥 구간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한번 지지를 해준다면 1차로 매수 접근하시고 네. 또 2차로 한 5,000원 근처에서 5,000원에서 5,200원 선에서 2차로 이제 매수를 하셨다가 네. 보유를 하시고 계시다가 관련 종목들 이렇게 파동 나올 때 그때 한번 매도를 하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어차피 지금 관련주들이 많이 이렇게 그쵸. 5G도 그렇죠. 네. 뭐 우리가 다른 종목들은 다 한 번씩 갔거든요. 그쵸. 지금 이 종목이 괜찮은 회사예요.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만큼 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또 어떤 핵심 사업 남아 있죠? 예, 그리고 5G V2X가 있어요. 오. 예, 그거 있는데 네. 일단 5G V2X 보시면요. 네. 사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5G 예, VTX. 5G 네. V2X라고 V2X 그러면은 약간 느낌이 뭐지 생소하잖아요, 되게. 그렇죠. 저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예, 예. 이게 뭔지. 네, 이거는 이제 vehicle to everything 그래서 네. 차량과 모든 것을 연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5G 통해서 차량이 다른 차량이나 또 교통 인프라 그리고 뭐 보행자 그리고 네트워크 등과 이제 정보를 다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런 자동차 통신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V2 사진 다시 보시면요. 네, 사진 다시 볼게요.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저기에 그 5G와 6G가 있잖아요. 네. 그죠? 중간에 자동차가 있는데 이제 V2P라고 하면은 그 차량과 그다음에 그 사람과 이게 보행자와의 연결을 해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V2C라고 하면은 차량과 클라우드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고요. 또 V2H라고 하면은 차량과 홈, 집을 연결해 주는 거고, 예, 뭐 V2V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과 차량, 예, 그리고 V2 인프라 같은 V2I 같은 경우는 뭐 차량과 인프라, 스트럭처를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건데, 네. 이제 짧게 또 설명을 해드리면, 네. 네. 자동차와 인프라 간에 무선으로 이제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요. 네네. 이제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이나 돌발 상황에 대응을 할 수 있고 또 교통 정체. 네. 네, 우리 교통 정체가 될 때는 그냥 갇혀 있잖아요. 그쵸. 갇혀 있는데 이제 그런 사고를 예방을 할 수 있고요. 네. V2V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과 차량 간에 이제 우리 뭐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인데
이거는 또 이렇게 연쇄 추돌을 우리가 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네.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 그리고 또 V2P라고 해서 제가 보행자하고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 이 기술이 저는 이 기술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뭐 차량의 운행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정지를 했어요. 이렇게 네네. 정지를 이렇게 빨간불에서 이제 정지를 했는데 보행자가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통화 중이거나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 정보를 자동차에게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가 또 여기서 정지를 했다,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 이런 네. 것들을 보행자한테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참 좋은 부분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교통사고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주행에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이고 V2N이라고 해서 네.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이제 인터넷에 연결해서 교통 정보 확인하고요. 교통 상황에 맞춰서 운행도 할 수 있고요. 네. 예, 그렇게도 이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V2D라고 해서 또 뭐 자동차와 자동차에 연결된 전자장치 간에 네. 이제 정보를 교환하는 통신 시스템 네. 있고 또 V2G 아주 많습니다. 그 외에 뭐 아까 말씀드린 V2H나 V2C 그리고 V2M 같은 경우는 뭐 모바일과 이게 연계 뭐 이렇게 해서 많은데요. 이거는 조금 시장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성장을 하고 네. 발전하면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시스템이고요. 네. 예, 이렇게 간략하게 보시면 V2X의 이제 종류를 한번 간략하게 보실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V2X, 5G V2X에 대한 필요성까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주들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관련주로는 이제 통신 관련주로는요. 네. SK텔레콤, KT, LG U+가 있는데 지금 5G 관련해 가지고 악재가 있잖아요. 그쵸. 화웨이 악재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LG U+ 한번 오늘 주가 한번 보실까요? 네. LG U 플러스 차트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오늘 역시나 오늘 네네. 3%대 하락세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LG U+ 들어가기는 참 좀 그렇고요. 네. 5G 관련해서 물론 갈 때는 가는데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조금 한 4,500원 근처에 기술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은 4,500원 잠시만요. 네. 14,500원에 한번 잡으시고요. 그리고 일단 14,500원 부분에서 지지를 해주는지도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는 더 이상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 네. 생각에는. 그리고 여기서 반등 나오면은 16,000원에서 아니면 18,000원까지도 보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LG U+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여러 가지 봐야 되는 CJ 헬로비전, 그쵸. 인수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봐야 돼서 네. 일단은 14,500원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단기적인 파동으로 수익을 보시겠다 하시면은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통신 관련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지금 장이 그렇게 좋은 게 좋진 아니잖아요. 않죠. 네. 저점을 잡아 가시더라도 실적을 꼭 확인을 하시고 또 앞으로의 먹거리가 얼마나 이제 커질 건지 네. 그것까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점에서 조금 일부 잡아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관련주로는 LG 이노텍, 아모텍. 네. 제가 아모텍을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네. 아모텍으로 수익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아모텍 같은 경우는 V2X 모듈을 개발을 하고요. 네네. 이게 아모텍은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V2X 스마트 안테나. 그리고 또 한컴 MSD도 이제 V2X 솔루션 부분이 있고요. 또 칩셋 미디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디오 IP 부분. 그래서 다른 얘기도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네. 다른 얘기까지는 좀 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일단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이다. 그리고 5G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V2X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꼭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 이 부분은 이렇게 V2X 관련해서는 LG이노텍, 아모텍, 캠트로닉스, 한컴 MSD, 칩셋 미디어 지켜보시고요. 통신 관련주로 SK텔레콤, KT, LG U+도 예, 관심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전문가님과 앞으로 우리 시장의 10년 먹거리 어떤 업종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유진 전문가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금요일은 장장희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 딥싱크를 통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바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 지금 딥싱크 현황 차트를 보면서 시장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살펴봐 주시죠. 예. 오늘은 그래도 뭐 저점권에서 네. 예, 반등권의 시세가 나오긴 하는데 좀 시장이 약하죠. 그렇죠. 예. 최근에 장세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에 관련된 이슈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더불어서는 이제 1, 4분기 어닝 시즌도 다 마감이 되고 나서 사실 지금 소강 국면에 들어가야 되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요. 그래서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힘내시고요. 다 네. 어떤 쪽이나 다 전략이 있고 기회는 있는 법이니까요. 그렇죠. 자,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딥싱크 쪽 상황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최근에 있는 이 오른쪽에 나온 부분이 최근의 장세인데 뭐 자세히 보기 전에도 이미 확연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을 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빨간색 선 부분이 현재 각 포트 일자별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되겠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하방 사이드에 전부 지금 현재 시장은 마이너스가 대부분이고 그렇죠. 아마 종목별로도 이렇게 시장이 무너져 있으면 종목별로도 굉장히 큰 피해를 보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대부분 플러스권의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보통 이제 딥싱크라고 하는 그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도 추이를 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선 학습이 지연이 되고 안 좋은 구간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죠. 네. 근데 또 이제 좋은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되면 한동안 계속 좋은 현상들이 나오는 것은 그 시장에 해당되는 이제 AI가 잘 적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똑똑하네요. 예, 똑똑한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있는 걸 조금 확대를 해서 보시죠. 이게 이제 최근에 있는 현황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4월 17일부터의 이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손익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각 날짜마다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지금까지 나오는 수익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제 4월 말쯤이죠. 4월 말쯤에 나온 종목들은 현재 이제 AI 스마트 모멘텀의 케이스에 13%에서 약 14% 수익인 반면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5%, 뭐 코스피도 마이너스 5.6%인 걸로 봐서 대략 19% 정도의 갭이 벌어져요. 그렇죠. 즉 수익 자체가 포트폴리오, 즉 시장 자체는 대부분 이제 펀드들도 그럴 거예요. 그쵸. 시중에 있는 운용사의 펀드가 거의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네. 지금 13%대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굉장한 수익 차이를 내고 네.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현재 4월 25일이면 이제 거의 마감이 다가오는 이제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마감이 다가오는 포트폴리오인데 이 포트폴리오에 이제
간단한 수익률 현상을 잠깐 점검해 보면 네. 최근에 이러한 이제 마감이 지금 다가오는 포트폴리오의 경우에 시장이 이렇게 꺾였죠. 예, 코스피와 코스닥은 시장을 꺾고 5%까지 밀리는 상황까지 내려갔는데 해당되는 4월 25일자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 시장이 밀릴 때 이제 거의 시장을 지킨 상황이고요. 시장이 더 추가적으로 밀릴 때 오히려 급격한 반등을 일으키면서 최근의 하락장에서도 꿋꿋이 버티면서 마감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스마트 모멘텀은 전체적으로 영업일 기준으로는 20일을 보유하게 되고요. 네. 20일의 예상가를 가져가서 상승 확률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상승에 대한 예측이 잘 맞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특히 이제 AI 스마트 모멘텀의 케이스는 하락 쪽으로 갔을 때 하락의 확률까지 연산을 해서 하락 확률이 낮은 쪽으로 잡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락 사이드가 나왔을 때는 하락폭이 줄어드는 효과를 갖게 되죠. 네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단일 종목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단일 종목으로 이렇게 시장을 대응하기는 어렵고 그러한 종목들이 뭉쳐 있어서 즉 포트폴리오를 형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라 판단하시면 되고요. 네. 이러한 국면들이 최근에 5월 달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 지금 5월 달에 보게 되면 한 5월 10일이면 열흘 정도 되는 상황을 잠깐 점검을 해볼까요? 네. 열흘 정도 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현재 스마트 모멘텀의 경우에는 9.5% 정도 그렇네요. 포트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장은 코스닥이 마이너스 0.95%, 코스피가 마이너스 1.12%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0% 격차가 나는 그렇죠. 것이죠. 예, 이러한 부분들은 최근의 장세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장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목 장세가 굉장히 최근에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종목 선별에 있어서 스마트 모멘텀이 잡아내는 상승의 모멘텀이 시장을 잘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5월 10일자를 잠깐 수익 차트를 한번 보시죠. 네네. 5월 10일도 현상이 시장은 꺾여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쵸. 시장은 꺾여 내려가는데 얘는 안 꺾이고 오히려 약간씩의 시장이 무너질 때도 소폭이지만 수익을 내면서 수익을 벌어놓은 수익을 지키는 양상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스마트 모멘텀이 좋은 지금 학습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나오게 되는 이제 지금 현재 최근에 5월 이제 거의 이제 며칠 사이죠. 며칠 사이에 나온 것도 거의 시장보다는 좋은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20일이 네. 되면 점점 수익 격차는 벌어지는 양상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딥싱크는 시장 대응을 좀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랭킹 차트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돼 있죠? 자, 해당되는 최근 20일 동안의 랭킹을 보면 앞서서 지난주에 보여드린 것과 약간 순위가 바뀌긴 했는데 오, 네네. 대부분 보셨던 종목들이죠. 그러네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수익률을 보셔야 됩니다. 네. 지난번에 그 실적 이슈가 이번 장에서 굉장히 강한 테마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이제 클래시스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30%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얼마죠? 59%까지 네. 나왔죠. 자, 클래시스를 보게 되면 해당되는 시장이 이제 계속 밀렸어요. 여기서 시장이 약간 밀린 것 같지만 지금 거의 뭐 마이너스 3%까지 밀린 상황이죠. 네. 하지만 클래시스의 케이스에 보면 급등 이후에 한번 살짝 수렴을 했다 또 급등을 하고 수렴을 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네. 이 얘기는 현재 시장에 테마가 형성된 종목들로 수급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네. 할 수 있는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일단 시장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업체들의 수급이 몰리는 케이스들이 발생하는데 특히 이제 클래시스는 실적까지 겸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실적이 더 추가적으로 좋아진다라는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네. 아래쪽에 있는 이제 네페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41% 정도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IT 쪽에 관련된 네페스는 후공정 쪽 관련된 네. 업체인데 실적에 관련된 이슈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죠. 특히 전방 상황으로는 어렵지만 현재 신규적으로 투자가 더 확대돼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IT에 있는 뭐 장비나 소재나 부품들은 사실 움직였다는 것이죠. 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네페스도 역시 실적 이슈를 타고 올라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테마는 실적 안에 놓였다고 네. 보시면 돼요. 예, 워낙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상황들이 또 최근 5월 달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5월 8일 클래시스, 네페스 5월 8일, 5월 8일 남선 알루미늄, 이건 물론 테마주긴 하지만 그렇죠. 5월 10일 28%짜리 LB 세미콘 들어갔고 네. 그러다 보니 5월 8일자에 이 손익 그래프가 이렇게 좋게 나오는 것이죠. 네네. 따라서 이번 장은 굉장히 종목 선별이 중요한 상황이고 그러한 선별에 있어서 딥싱크는 잘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자 저희가 종목별 랭킹 차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딥싱크를 통해 바라본 오늘의 시장 정말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부탁드릴게요. 자, 딥싱크 쪽은 앞서서 제가 시장 상황은 이미 앞서서 일찌감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4월 달에 이미 매도 시그널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역시 시장은 많이 무너진 상황이죠. 네.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미 여기서 이제 매수 이후에 과매수 상태로 접어들면서 시장은 하락하는 국면이 거쳐졌고요. 하방 사이드에서 지속적으로 하락 국면이 벌어지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죠. 네. 많이 안타까운 국면이죠. 아래쪽에 있는 시장의 질을 보게 되면 최근은 대형주, 중소형주가 지금 엇갈리는 장세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 혼조세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코스피를 보게 되면 현재 시장은 시장 PBR 기준으로 0.85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이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과거에 금융위기가 왔었을 때 수준 정도까지 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시장은 네. 지금 현재 빠지기는 사실 쉽지 않은 국면 안에 있습니다. 네네. 단 현재는 사실 진입할 수 있는 모멘텀도 없죠. 이런 상황에서 현재 지지받아야 될 이제 중요한 요 분홍색 라인 정도가 지금 현재 지지를 받을 중요한 라인인데 네. 이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횡보하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중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에서 반등을 하려면 시장에 사실 모멘텀이 있어야 하죠. 그렇죠. 하지만 어닝 시즌도 끝났죠. 미중 무역 협상 엎치락뒤치락 갈등이 합니다. 계속지죠. 네. 갈등도 심하고 네. 이 상황에서는 결국은 종목 장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서 종목 장세에서 결국은 모멘텀을 잘 잡아야 되는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더욱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네. 외국인들이 현재 이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주요 핵심이었던 외국인들이 거래소 코스닥에서 이탈하는 양상에서 더 이상 또 이제 최근에 그 지수 하단에선 많이 팔지는 않죠. 네. 그래서 앞으로 종목 장세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모멘텀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현재 학습이 잘 돼 있는 스마트 모멘텀에서는 당분간은 뭐 우호적인 장세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정말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딥싱크를 통해서 저희가 시장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장장희 수석연구원님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준비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어지는 오감만족에서는 시장의 뜨거운 감자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